번트 실패가 적시타로 손성빈의 행운이 실제로 말해주는 것. 1. 우연과 준비 사이의 경계. 같은 경기에서 번트를 2번 실패했는데 2번 모두 출루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행운의 요소를 담고 있다. 손성빈 본인도 하늘이 오늘 내 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야구에서 행운과 준비는 항상 교차한다. 번트 실패가 출루로 연결되려면 타구가 특정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타구에 대한 수비 처리가 실패해야 한다. 이것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번트 실패 이후 손성빈이 보여준 반응이다. 8회 번트가 투수 정면으로 갔을 때는 상대 악송구로 살아났지만 후속 공격이 이어지지 않았다. 10회에는 2구 연속 파울로 번트 찬스를 날린 뒤 6구까지 승부를 이어가다 적시타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손성빈이 어떻게든 땅볼을 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 차렸다고 말한 것이 핵심이다. 번트 실패라는 상황에서 패닉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것, 그것이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포수의 공격 기여, 구조적 희귀성.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타격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KBO에서 구조적으로 희귀한 일이다. 포수는 수비, 투수 리드, 팀 전체 배합 설계에 집중해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타격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평가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 손성빈이 이날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첫 멀티히트를 달성한 것은 개인 기록 이상의 맥락을 가진다. 6회 만루에서의 2타점 적시타와 10회 찬스를 만든 안타가 팀 승리의 결정적 순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포수가 결정적 순간에 공격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KBO 역사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은 주전 포수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경우거나 혹은 팀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수가 반응한 경우다. 손성빈의 상황은 후자에 가깝다. 유강남의 교체로 갑작스럽게 투입된 선수가 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타석들을 처리했다. 3. 유강남 손성빈 포수 경쟁 구도의 맥락. 이날 경기에서 유강남이 4회에 교체되고 손성빈이 들어온 것은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닌 현장 판단의 결과였다. 수비에서 2번 실점을 허용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롯데의 포수 경쟁 구도는 복잡하다. 유강남은 공격력에서 우위가 있고 손성빈은 투수 리드와 블로킹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4월 중순부터 손성빈이 주전으로 기회를 받다가 4월 말부터 유강남이 다시 선발로 돌아온 흐름은 팀이 포수 운용에서 고정된 원칙보다 상황 판단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KBO 여러 팀에서 관찰된다. 한화의 포수 경쟁, KT의 포수 운용 방식 등에서도 공격형과 수비형 포수 사이의 선택 문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고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이 단기 성적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선수 개인의 컨디션 관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4. 박세웅 배터리로서의 손성빈, 정신적 역할. 이날 경기에서 손성빈이 보여준 것 중 수치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박세웅의 투구 불안을 현장에서 안정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 최대한 단순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손성빈의 말. 그리고 라커룸에서도 생각이 많아 보여서 얘기해줬다는 부분은 포수의 역할이 기술적 영역을 넘어 심리적 지지까지 포함함을 보여준다. 투수와 포수의 관계에서 포수가 투수의 심리 상태를 읽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능력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이나 윗 같은 통계 지표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경기 결과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손성빈이 갑작스러운 투입 상황에서도 이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포수로서의 역할을 기술적 수행과 심리적 지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보이는 쓰레기 다 주었더니 오타니 효과와 선행의 야구학. 손성빈이 오타니 쇼헤이의 선행 습관을 따라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유머 이상의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오타니가 선행을 퍼포먼스와 연결하는 방식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루틴의 의식화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방식이다. 오타니에게 선행이 이 루틴의 일부라면 손성빈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시도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손성빈이 경기에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고백은 야구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리셋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인식 변화가 실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지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6. 롯데의 28경 기만의 두 자릿수 득점, 타선 부진의 구조와 출구. 롯데가 시즌 28경 기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번 승리가 갖는 의미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한다.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롯데의 가장 큰 문제가 타선의 침묵이었다는 것이 이 수치로 확인된다. 28경기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이 없었다는 것은 극도로 낮은 타선 효율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10점을 뽑은 경기에서 손성빈의 기여가 시작점이 됐다는 서사는 팬들과 구단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경기의 폭발이 타선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롯데 타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손성빈의 이날 활약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는 팀의 자원 구성과 경기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 손성빈이 팀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날 승리도 윤동희의 볼넷, 장두성의 적시타, 박승욱의 2루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런 연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가 롯데 타선 회복의 진짜 지표가 될 것이다.